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근육량에 따라 노년의 삶이 달라지는데요. 힘이 없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당뇨병, 낙상,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나이 들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근육. 건강할 때 미리 저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장수의 조건이자 든든한 노후 자산, 근육을 지키는 방법을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성호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세상은 넓고 명언들은 많다. 많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명언들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제 심장을 강타한 명언이 있습니다. 뭐야? 100세 시대에는 누구나 꼭 여러분의 심장에도 넣어놔야 될 말이니까 잘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불편한데. 공개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연금보다 강하다.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노후를 책임져줄 어떤 연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것도 필요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은 골다공증이나 치매를 걱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꼭 빠뜨리지 말고 체크해야 될 거. 그게 뭐냐면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 감소. 슬프다. 우리가 좀 네. 슬픈 얘기긴 합니다. 네. 우리가 걷고 서고 먹고 모든 움직임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근육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자, 근육의 양이 치매와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근육 이야기 오늘 저희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육과 노후를 탄탄하게 지켜줄 오늘의 명의 한성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신 거 아닙니까? 진짜 오랜만이죠. 지금 여기 늘 저기 앉아 계시다 여기 앉아 계시니까 좀 약간 그러니까 다르죠? 굉장히 어색한데도 기분이 참 좋네요. 기분 좋습니까? 예. 아니, 뭐 여전히 눈 안 뜨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렇죠. 저를 보려면 제가 잘 안 보이는 분들 눈을 크게 뜨고 계셔야지 모를 겁니다. 그래요. 정말 여전하시네요. 예. 변한 게 없네요. 그렇죠. 근데 잠깐만 오늘 저희가 주제가 예.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또 근육 감소, 근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얘기를 하실 우리 한성호 교수께서는 본인의 나이에 비교해서 근육의 양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크를 한참 출연할 때는 근육의 양이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때도 몇 번 공헌을 했고 네. 사실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 근육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뭐 아주 훌륭하다고는 말하지 못하나 네. 그래도 봐줄 만한 근육이 생겼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면 아마 식스팩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만나게 된 이 기회를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고자 최선 다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자타공인 100세 건강지킴이 한성호 교수님이 오랜만에 공글에 함께 하시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팅방도 아주 그냥 폭주에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교수님 답변 받아서 안방으로 전달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금보다 강한 근육을 만들고 또 지키러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사망률 3배. 여기서 말하는 사망률 3배는 근육이 없는 노인분이 근육이 건강한 노인분에 비해서 사망률이 3배가 높답니다. 자, 이렇다면 이것도 근감소증, 질병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이거 근감소증의 말씀을 드리면 네. 노화 등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근데 근육은 두 종류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육의 양과 근력, 네, 힘을 네. 말하죠. 네. 이게 두 가지가 다 비정상적으로 줄거나 또는 약해져서 신체 활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근감소증 자체를 질병 코드를 부여한단 말은 질병으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학회를 통해서 의학회를 통해서 근감소증을 질병화하고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금방 키워드처럼 네.
건강한 근육을 가진 분에 비해서 이런 근감소증이 심한 노인들에게 사망률이 거의 3배나 높다라는 건, 사망률이 거의 3배나 높다라는 건, 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나라에서 더욱더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네.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물음표를 달린 때가 네.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게 눈도 좀 침침해졌고 보는 것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죠. 뭐 속도 약해지고 뭐 근육량도 내려가고 온몸에 피부가 막 처지고 얼굴도 막 내려가고 막 진짜 가슴 아파. 예, 그런데요. 이게 근육이 나이 들면 그냥 빠지는 건 당연한 건데 많이 줄어들면 병인가요? 그렇죠. 이제 재밌는 보고가 있는데요. 보통 정준희 아나운서도 미안하지만 해당이 됩니다. 이제는 그래요? 예, 30대 이후부터 근육의 양이 줄기 시작합니다. 네. 예, 60대쯤 되면 그러니까 20, 30대의 젊은 나이에 비해서 근육의 양이 30% 정도 줄고요. 80세 이상 되면 자그마치 50% 정도 줍니다. 그래서 보통 20대에 굉장히 우람한 근육을 가졌던 분이 80대가 되면 왠지 왜소하고 근육이 줄어서 이렇게 좀 쪼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이게 바로 근감소증 때문이라는 거죠. 네. 실제 85세 이상의 노인들의 56% 절반이 넘는 분에서 그 앉기, 걷기, 식사 같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네. 교통수단 이용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56%나 된다는 거죠. 56%나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4명 중에 한 사람은 네. 간병인이 없으면 거동하기 힘든 분이 있다라는 게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이게 바로 원인이 뭐냐? 네. 바로 이 원인을 근감소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과연 30세 저는 30세 후부터 근감소증이 생길 근육이 조금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감소증이랄까? 네. 근결핍증이랄까? 뭐 그런 건데 네. 지금 우리 앉아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다 줄고 있겠네요. 그렇죠. 억울한데요. 그 저기 선생님 좀 운동 좀 하시면서 하세요. 운동 좀 하시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서. 그래요. 이제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 막죠. 이게 나이 때문인가요? 근감소증에 대한 원인들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의 가장 중요한 영양분은 단백질입니다. 예. 단백질을 포함한 비타민이나 또는 탄수화물 같은 다양한 영양분의 섭취가 부족할 때, 네. 그리고 남성, 여성 호르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호르몬들이 점점 줄어들거나 또는 불균형을 이룰 때, 그리고 활성산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뱉는데 쓰여지지 않는 산소의 일부가 우리 몸에서는 나쁜 독소인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네. 젊은 나이 때는 이게 잘 제거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잘 제거가 되지 않아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활성산소가 또 하나의 원인. 그리고 염증이 많을수록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을수록 근감소증은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단백질과 유전자 이상, 마지막으로 줄기세포가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다 종합해 보면 결국 노화죠. 나이. 하고 연관됐다. 노화죠. 나이. 하고 연관됐다는 거죠. 나이다. 나이가 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의문이 드는 게 네. 사실 뭐 건강의 백해 무익이라고 하면 흡연, 음주 음. 이런 거는 왜 말씀 안 해주시는지 이거는 근감소증이랑 관련이 없나요? 우리 공클에서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술, 네. 담배가 안 좋다. 네. 근데 근감소증에도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 안 할수록 네. 그리고 호르몬, 남성,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낮을수록 네. 그리고 염증이 많을수록 염증 사이토칸이라는 매개 물질을 말하거든요. 네. 그런 게 많을수록 이런 근감소증이 많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다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왜요? 이건 술, 담배 드시는 분,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보면 네. 단백질 거의 안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실제로 단백질 잘 못 드시고 식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 근감소증 옵니다.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도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위험성이 더 높죠. 결국 술, 담배도 과하면 근감소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니 그 술 먹을 때 있잖아요. 네. 고기 안주 막 먹던데 그 치맥. 단백질 보충하는데.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나쁜 것도 계속 보충하잖아요. 그래도 또 그냥 보면은 술만 먹는 것보다는 단백질 같이 드시면서 먹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적당히 먹는 게 아니라 그때 또 폭식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또 비만에 또 다른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실은 근감소증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아직은 익숙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비만이 이제 질병이라고 이제 인식이 됐고 그렇죠. 질병 분류가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사실 비만이라는 건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고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문제이기도 한데 네. 이 근감소증이라는 게 참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만과 근감소증과 비만의 어떤 역학관계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죠. 예. 근육은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의 30%를 차지합니다.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근육은 움직입니다. 계속하죠. 네. 그러면서 에너지를 소모하죠. 근데 이건 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도 건강하게 에너지를 또 받아들이는 역할도 같이 가져갑니다. 네. 보통 40세 이후에 제가 근감소증이 진행된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방을 제외한 체중이 3%씩 감소해요. 예. 결국 계속 주는 거죠. 지방을 제외한. 제외한 근육이 다시 말해 근육이 예. 조금씩 계속 주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주는 근육만큼을 누가 차지하느냐? 지방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가져갑니다. 예. 그래서 지방이 쌓이고 근육은 줄고 네. 그러면 기초 대사량은 점점 떨어지고 더욱더 비만은 심해지고 네. 그리고 이 비만이 결국 근감소증을 악화시키고 네.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네. 거죠. 이거를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느 날. 내가 지금 몸무게가 뭐 10년째 똑같은데 몸이 이렇게 힘들고 뭐 그렇죠. 이러냐. 예. 근데 몸무게는 똑같은 식 맞아요. 근데 몸무게가 예를 들어 60이다. 예전에는 뭐 근육이 30, 지방이 50이었다면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몸무게는 같지만 성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육과 지방의 부분이. 예. 우리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보면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야유인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60대, 70대가 되셨는데 나는 체중이 똑같아요. 몸이 똑같아요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지. 체중은 그대로 아주 마른 편이시지만 네. 근육은 더 줄고 네. 지방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몸의 구성은 훨씬 더 나빠지죠. 실제로 몸의 구성은 훨씬 더 나빠지죠. 그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진짜. 예. 이 근감소증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은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또 걱정이 골다공증 있지 않습니까? 네. 뼈가 실제로 근육이 주는 자극, 근육이 뼈에 붙어 있으니까 근육이 자꾸 움직이면서 자극을 줘요. 그것 때문에 성장도 하고 흡수를 막는, 그러니까 다시 뼈를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근육이 점점 줄면 뼈를 자극하는 역할이 줄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지방이 차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뇨를 생기게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네. 그 외에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도 2~3배 이상 높일 확률이 예. 높습니다. 반복성 폐렴이 생기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침을 제대로 못하고 삼킬 때 꿀꺽 삼켜야 되는데 이게 자꾸 기도로 들어가요. 네. 근육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흡입성 폐렴이라는 폐렴에 걸릴 수도 있고요. 비만 심지어는 정신과적인 우울증까지. 오겠죠. 예, 그냥 못 움직이고 밖에 그렇죠. 햇볕도 보지 못하고 네. 앉아 누워 계시는 분들은 우울증까지 오기 때문에 네. 정신적인 부분부터 육체적 부분까지 근감소증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적인 부분부터 육체적 부분까지 근감소증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근감소증의 합병증으로 당뇨병이나 이런 다른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거면 반대로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그런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 나 걸었다. 근감소증이 또 이렇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들이 염증을 많이 만들어요. 몸 상태를 염증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염증 상태는 결국 근육에 만드는 것도 이렇게 막고요. 그리고 분해하는 걸 촉진시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근감소증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됩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 근육이 눈에 딱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지. 이 내 허벅지나 다리가 이게 지방 덩어리인지 아니면 살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근육인지 뭔지 모르는데 네. 그걸 내가 알 수 있는 셀프. 아니, 딱 이래 보면 알죠. 이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도 이게 근육이 아니라 이게 살일 수도 있어요. 이게. 흔들어서 떨리면 살이고 안 떨리면 근육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네, 그래요. 셀프로 할 수 있는 것 좀 간단하게 좀 자가 가르쳐주세요. 체크를 할 수 있는 네네. 방법. 예, 있습니다. 우리가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진단 기준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집에서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셀프 체크가 개발되어 있어요. 예, 노인병학회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이걸 보시면 중요한 5가지 질문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이 중에서 나한테 해당된다, 조금 어렵다라고 해당하면 1점, 많이 어렵다라고 하면 2점이라고 점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5개니까 많으면 10점,
전혀 아니면 0점이라는 거죠. 그렇겠죠.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좋습니다. 먼저 네. 첫 번째 4.5kg 정도 되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배 한 상자, 선물용 배 한 상자를 들면 그때 배 한 상자를 나르는 것이 힘드신지요? 거들합니다. 예. 네. 그 힘들다면 1점입니다. 많이 힘들면 2점. 그다음 두 번째는 방 안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까지 이렇게 걷는 것이 힘드신지 왔다 갔다 힘든지. 세 번째는 의자에서 그 침대로 가는데 눕는 이런 동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든지요. 예, 요게 또 힘들다면 1점입니다. 많이 힘들면 2점. 10개의 계단을 그냥 그대로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가 되시는지요? 네. 아유 어렵지 않은지. 힘들죠. 힘들죠? 아유, 예, 네. 약간 힘들면 1점, 거의 아주 힘들다는 2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사이에 몇 번이나 넘어지셨나요? 한 번에서 세 번은 1점, 네. 네 번 이상은 2점으로 계산합니다. 준희 아나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몇 점 나왔어요? 저는 한 1점? 1점? 뭐가 적혔죠? 뭐 등산하다 넘어진 거 한 아. 번 정도. 그건 넘어진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0점이요. 0점이고. 걸려서 넘은 것도 저 저는 넘어진 거지. 1점이요. 선민 씨 1점 어디서 1점 나왔어요? 계단이요. 아, 10개를 한꺼번에 가기 네, 힘들다. 네. 나머지는 어렵다. 괜찮고. 예. 예. 강 박사님 몇 개 나왔습니까? 아니 나 2점. 2점. 하나 어디 나왔습니까? 나 무게 4.5kg 들 때 힘들잖아요. 힘 안 들어요? 안 힘안 힘들어요. 힘은 들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근감소증을 진단할 정도까지는 아니세요. 아니다. 예. 그런데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4점 이상이 된다는 분 계십니다. 잠깐 나이가 조금 있고 노쇠한 분들은 의외로 4점 이상이 많으세요. 네. 그분들은 근감소증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네. 꼭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리 한성호 박사님한테 가야 아니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감소증에 대한 항목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셀프 테스트를 했더니 근감소증은 좀 의심이 되고.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떤 검사 방법이 이제 의학적인 검사 방법이 예. 있습니까? 셀프 방법은 간단한 제가 질문 정도로 말을 하지만 네. 병원에 오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근감소증을 아, 진단합니다. 있습니까? 네. 대표로 우리가 요즘에 헬스장에도 있죠. 네. 그 지방 측정하는 네. 손잡고 지방을 체지방량. 체지방 네, 네, 네. 측정하는 그 기계를 BIA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네. 그 기계로 간단하게 근육량을 계산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또 골다공증 검사하신 분들 아시는데 누워서 네. 이렇게 스캔을 하는 기계가 있을 거예요. 아. 그게 덱사라는 기계인데 그거는 정확하게 근육량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외에도 MRI나 CT가 훨씬 더 정확한데 그건 고가이고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하진 않지만 그 외에 악력을 잽니다. 악력. 악력은 이 쥐는 쥐는 힘. 힘, 예. 쥐는 힘을 재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구로 쟀을 때 남자 같은 경우는 26kg, 여성은 17kg 이하가 된다면 의심을 합니다. 오. 그 외에도 신체 기능 평가라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6분을 빨리 걷는다든지 일정한 거리를 지나가는 속도라든지 또는 동작을 몇 가지를 했을 때 어떻게 잘하는지를 점수화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근감소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 요즘에는 뭐 피 한 방울 갖고 뭐 암도 찾아내고 뭐 온갖 병 다 찾아내는데 이 근육 감소증도 물론 이 약이나 시술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나요? 혹시 있죠? 있기를 바라는데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근감소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 그런데 임상적으로는 쓰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그 운동선수가 예.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사를 맞아서 네, 네. 올림픽을 나가지 네. 못하는. 네. 그게 이유가 뭐냐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맞게 되면 근육량도 늘고 근력도 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용량을 쓸 때는 근육이 늘고요. 용량을 조금 많이 쓰면은 근육량도 실제로 느는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실제로 임상에 쓰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비타민 D입니다. 네. 비타민 D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이 지나고 나면 충분한 사람이 많은데 겨울이 가까울수록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면 가볍게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은 비타민 D를 먹었더니 하지 근력이 증가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오미자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 식품들이 네. 근육량을 늘린다라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요. 제가 주로 많이 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실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이제
시판이 되고 하는 그런 것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향후에 몇 년 내로는 근감소증을 조금 근원적으로 좋게 하는 여러 방법들이 개발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온갖 속설들이 많아요. 이런 방법이 좋다더라. 이런 약 아까 말씀하셨던 속설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좋다더라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팩트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진실과 오해 OX 퀴즈. 자, 오늘 5문제입니다. 5문제인데 오늘 단언컨대 역대급으로 가장 헛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다 맞힌다. 네. 5문 다 맞힌다. 네. 아, 여러분들 그 출연료 깎았잖아요. 네. 제 출연료를 드립니다. 제 출연료를 드립니다. 와. 다 맞히신 분들께 5,000원입니다. 꼭 맞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출연료는 5,000원입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신체 부위에 따라 근육이 감소하는 속도가 다르다. 이거 저는 O 드리겠습니다. 저는 O 드리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런 힌트를. 하나, 둘, 셋. 세 분 다 O. 네. 저 때문에 된 건 아니시죠? 네네네. 그렇죠. 한 교수님, 예, 정답은 정답은 첫 번째 문제를 잘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네. 근육은 다 일부분 대부분 다 빠지지만 우리가 지근과 속근으로 나누는데 지근은 뭐냐면 우리가 그 지구력을 나타내는 근육, 네. 속근은 이렇게 순발력을 나타내는 네. 근육인데요. 속근이 더 많이 빠집니다. 속근이 뭐냐면 이제 순발력이 늘어지기 예, 때문에 노인이 되면서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이유가 순발력으로 막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속근이 제일 많은 대퇴 근육, 네. 허벅지 같은 큰 근육들이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좀 골았다, 우리 사투리지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 큰 근육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퀴즈 드립니다. 두 번째 퀴즈. 이거 헛갈립니다, 진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빠진다. 아, 이 헷갈린다. 이거 되게 헷갈려요. 네. 저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저는 뭐 드리겠. 자, 마지막으로 틀리면 하나, 둘, 셋. 아니, X. 오, 다 아니다. 오, 그래도 왜 마라톤 선수들 보면 그렇지. 유산소 운동 진짜 많이 하잖아요. 어. 그래도 좀 약간 근육도 있는 것 같고. 아니, 근데 그거는 그것만이 아니라- 단거리지. 근데 아니에요? 이게 단거리 보세요. 단거리 어. 선수들 얼마나 이게 저기 단거리 이런 게 저기 장거리는 이렇거든. 네. 네. 그래서 헷갈려요. 헛갈린다. 예. 자, 이 정답을 명쾌하게 좀 해결해 네. 주십시오. 정답 뭡니까? 정답은 역시 X다. 5,000원. 그럼 우리 3시간이면 1,330원 해야 찍게. 너무 좋아하시네요. 물론 우리가 저항 운동이라고 하죠. 헬스에서 하면 근력 운동 있잖아요. 네네. 근력 운동이 이 근감소증을 근육을 생기게 하고 그리고 예방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런데 유산소 운동도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세포가 근육이 산소를 쓰는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은 산소에도 큰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아까 마라톤 이야기를 했는데 단거리 선수들은 아까 말한 건 속근,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는 근육이 주로 많이 발달하고요. 네. 그다음에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 선수는 지구력을 만드는 근육이 실제로 발달하기 때문에 근육의 조금 종류가 타입이 다르죠? 다를 뿐이지 네, 네. 실제로 유산소 운동을 하든 근육 운동을 하든 네. 근육을 만드는 데는 효과가 다 있습니다. 있다. 명쾌합니다. 좋아, 좋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출연료 준다 그러니까. 제 출연료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 계산해봤는데요. 1,600원쯤 되겠어요. 한 사람 앞에. 네네. 예. 제가 세 분께 다 드릴게요. 세 분께 다. 예.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 항상 속설이 많은 거죠.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면 그 근육이 지방으로 바뀐다. 맞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자, XOX. 누군가는 틀리겠어요. 넘어갔다. 자, 두 명이 틀리냐, 한 명이 틀리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왜 금세 돌리고 그러세요? 운동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운동량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도 사실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운동을 그만뒀는데 그것 때문에 지방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운동할 때만큼 식사를 그대로 하고 먹는 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근육으로 만들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네. 그렇다면 먹는 거는 그대로
들어오는 거는 많은데 나가는 거는 적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결국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네. 결국은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네. 먹는 습관을 그대로 가져서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운동을 막 하던 분들이 운동을 안 하면 근육 크기도 자꾸 작아지잖아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좀 더 그 고기를 네. 지방에 채우는 것이 작아지는 거는 그 네. 자체인데 네. 그걸 지방으로 채우려면 사실 더 먹어야 더 되죠. 먹어야 네. 되죠. 예, 그냥 몸무게만 줄면 되는데 네. 줄지 않도록 계속 먹으니까, 먹으니까 결국 커진다. 예. 그렇군요. 두 문제만 더 맞추면 된다. 자, 갑니다. 이제 탈락이네요. 자, 네 번째 문제. 여성이 근육 운동을 많이 하면 남성처럼 된다. 이거는 진짜 이건 되게 너무 남성처럼이라는 단어가 좀 상당히 이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헛갈려. 여기서 여러분들은 헛디딜 수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남성처럼. 네. 자, 마지막으로 틀리믹스. 하나, 둘, 셋. OXX. OXX. 이런 한 사진 명은? 봤어요. 여자분인데 너무 네. 많이 해가지고 그- 남성분처럼 이런. 그래, 그 무슨 외모만 소리야.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여성은 여성이지. 아니, 남성처럼 네. 된다. 그래, 남성처럼. 네, 네, 네. 보이는 게. 네. 자, 마지막으로 틀리면 X. 약간 헛갈리면 중간으로 X하고 X입니까? 이유가 이게 저희가 헬스라는 대회에 가면 네. 사실 남성처럼 근육이 발달한 여성분들이 있어요. 음. 의학적으로는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는 여성분일 경우 좀 더 여성스러워지죠. 우선 네. 허리는 좀 더 들어가고 볼륨이 생기는 정도이지 실제로 이제 아주 어떤 경우는 거의 남자처럼 근육이 발달한 분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다른 의학적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여성답게, 네. 남성 호르몬은 남성답게 만드는 거죠. 네. 물론 뭐 누구처럼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나이가 되시면 네. 여성화 되는 경우는 누구처럼 TV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하나 5,000원. 남았어. 하나. 아, 5,000원을 저네요. 예, 네. 아닐 것인가? 말 것인가? 아, 기부하겠습니다. 다시. 아하, 자, 이거 헛갈려요. 참 헛갈립니다. 마지막 문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근육이 감소된다. 이거는 강 박사님도 헷갈릴 거예요 아마. 간헐적. 제가 이미- 마지막으로 틀리면 X.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예. XOX. 자,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정답은 세모인데. 세모인데. 둘 다 맞는다 맞다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유가 세모인데 이쪽에 가까운 세모예요. 네. 아, 왜 그러냐면 오에 가까운 세모다. 오에 가까운 세모입니다. 음. 이유는 뭐냐면 간헐적 단식은 주로 적게 먹고 한 끼를 거르는 거지 않습니까? 비만학회나 우리 이제 의학계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을 일정하게 줘야지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비만이 될 확률을 줄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음식을 가려요. 무슨 말이냐면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나름대로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효율도 주기적으로 계속 먹는 게 효과가 있지 간간히 먹는 거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간헐적 단식보다 주기적인 섭취를 통해서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근육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네. 그래서 먹는 방법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 간헐적 간식은 참 좋은 거죠. 예. 간헐적 간식, 간식, 예. 간헐적 간식. 그건 참 좋은 거죠. 좋다. 듣기만 해도 간식이 좋네요. 적절하면 되는데 네. 그 간헐의 단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30분마다 간헐로 드실 분도 네. 있기 때문에 예,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근감소증이 무엇이고 100세 시대 건강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그리고 또 잘못된 속설까지도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봤는데요. 이제는 해법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근감소증을 막고 건강한 노후를 여는 두 번째 키워드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근육 테크. 근육을 키우는 근육 테크, 근테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 30세 이후부터 좀 나이가 자꾸 근육이 감소하고 60세 이상은 더하고 80세 이상은 아까 56%가 좀 힘들다 하셨는데 언제부터 근육 테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까? 가급적 이런 나이에 하면 좋죠. 이런 그래서 네. 10대, 20대, 30대에 열심히 근육을 모아두는 게 나중에 노후에 이 근육연금을 네. 가장 든든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어허.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좀 또 불쌍한 분들이 몇 분 계셔, 그죠? 네. 그래서 난 이미 늦었나요? 이렇게 그런 날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저는 이제 답이 어디까지 없는 다시 그렇죠. 태어나야 되나요? 이런 거. 예.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세가 있으신 분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면 근육은 늡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 없으나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우리 근육 테크, 근육연금을 충분히 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아니 뭐 쥐꼬리만한 돈 가지고 적금도 붓기 힘들고 뭐 연금도 붓기 힘들고 보험도 붓기 힘든데 무슨 근육까지 저축을 하라 그래요. 아유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저기 제가 근육을 저축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려 그러면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팔다리 쑤시지. 그치.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몸이 어떻게 아프고 해야 돼요? 힘든데 어떻게 하냐. 그렇죠. 예. 몸이 아파서 운동을 못 하시거나 또는 제한적인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순서를 제가 뒤에 마련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나오시 진행하셨네요. 지금. 아하. 채널 고정 이거네 지금. 채널 고정.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걸 나중에 하겠다. 고정해 근데 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그럼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예. 이제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채소를 먹는 사람도 많이 계시고 건강을 채식이 위해서. 좋다니까. 그리고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 고기 좀 드셔야 되는데 또 좀 끓이시고. 음. 제가 뭘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음. 조금 힌트 주시죠. 근감소증을 예방하거나 또는 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당연히 단백질입니다. 네. 단백질을 교과서적으로는 1kg에 약 1g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면 좋다는데 60kg 기준으로 60g의 단백질을 먹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먹으면 되고요. 원래 그 최소 권장량은 그러니까 권장량은 0.8g입니다. 네. 그보다는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예.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드시는 게 좋아요. 1.2g까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콩팥 질환이나 간 질환처럼 네. 기존의 질환 때문에 단백질을 드시면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조심해서 드시고 예. 그 외에는 풍부한 양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네. 연구에 의하면 단백질만 고기나 예를 들자면 두부나 또는 달걀 흰자나 이런 것만 드시는 노인분들에 비해서 네. 같이 탄수화물을 같이 먹을 때 더욱더 효율이 좋다. 그래요? 잘생긴다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젊은 나이에는 단백질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인 저탄고지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 종류, 단백질을 많이 먹는 고기를 많이 먹는 그 방법이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좋지 않은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꼭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든든한 100세 시대 우리를 잘 받쳐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 근육 테크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한성호 교수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쏙쏙 담아가지고 여기 황금 처방전을 가져왔습니다. 뭘 갖고 왔겠습니까? 먹을 거. 뭐겠습니까? 먹을 거, 뭐? 닭가슴살.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닭가슴살. 그거 근육량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이고, 처음부터 맞히실까봐 그러죠, 저는. 강 박사님 뭘 것 같습니까? 등심. 등심. 오늘은 다 이렇게 먹는 걸로 가네요. 저도 닭가슴살 생각했어요. 네, 닭가슴살. 아니면 뭐 달걀. 달걀. 오징어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다리 말고 그 몸통이라고 그러죠. 네. 몸통도 단백질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단백질 성분으로 보면 나 오징어 먹으면 과자만 먹었는데. 닭가슴살만큼 합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오. 네. 저는 오징어. 예? 오징어에 걸겠습니다. 몸통이. 자, 과연 처방전에 뭐가 있을지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이게 뭔가요? 뭡니까? 아주 조그마한 기계죠. 예. 만보개입니다. 만보개. 예. 이해됩니다. 이해가 이해됩니다. 되죠. 멀리 그 생각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실제로 운동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네. 만보개 차고 그냥 뭐라고 하죠? 일상생활하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면서도 만보개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네. 하루에 몇 보로 그런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좋아서 스마트폰 안에 만보개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 대부분 있어요. 네. 네. 없으면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네.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내가 몇 밤 얼마를 걸었는지를 체크하는 습관부터 하고 하루에 1000보씩 내려서 네. 1000보 이상을 걷는 습관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요. 걷는 거는 다 알지만 예. 운동화를 신고 꼭 걸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자들 뭐 평상시 힐도 신고 막 신잖아요. 단화도 신고. 상관이 없어요? 본격적인 운동은 사실 운동화를 신고 하셔야죠. 네. 그래야지 근육 손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힐을 신고 갑자기 뛰거나 하면 근육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힐을 신고 하는 운동도
좋은 운동입니다. 네. 대신에 급격한 운동은 하지 마시고. 네.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근력 운동을 해야 근육이 이렇게 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걷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걷는 것만으로도 근력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우리가 많이 그런 분들 보면 특히 등산 오래 하신 분들 보면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굉장히 단단한 거 보실 겁니다.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허벅지와 종아리를 그 몸의 또 다른 제2의 심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혈관을 네, 이게 네, 네, 네. 심장에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을 잘 돌게 하는 근원이거든요. 네. 이 근육이 클수록 많이 늘어날수록 다른 근육도 같이 도와주는 효과가 있기 네. 때문에 걷기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운동입니다. 그 외에도 준희 아나운서처럼 분명히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네. 걷는 것만으로 되냐? 뭐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부족한 우리의 연금을 채워줄 두 번째 황금 처방전이 또 있습니다. 야, 오늘 스페셜이다. 두 살아있는 생명체를 지금부터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몸도 당당하다. 와. 근육이 많아 오십시오. 보이세요. 저 허벅지. 반갑습니다. 야. 우리 동아대 건강관리학과의 박현태 교수와 양자근 교수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선민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네. 우리가 이제 힘들어서 우리 운동을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한 운동 처방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처방을 오늘 가르쳐 주실 분들. 네. 일단 보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육을 쓰는 근지구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한성호 교수님께서 1000보 말씀하셨는데 8000보 정도 걸음 이상을 걷는 사람들이 그렇지 운동 습관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근감소증에 걸릴 가능성이 낮은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운동 습관이 없는 분들이 한 3배 정도 근감소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허벅지가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좀 예전에는 운동을 많이 해서 제가 허벅지가 두꺼운데요. 예. 지금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예. 조금 등치가 크긴 합니다만 어. 일반적으로 보행을 할 때도 네. 그냥 걷는 것보다 파워워킹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파워워킹 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이해를 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네. 보행을 할 때 약간 보폭을 넓게 한다든지 한 10cm 정도 넓게 하게 되면 중강도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그럼 저희가 큰 박수로 한번 두 분께 배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예, 해주시죠. 오늘은 며칠 전에 있었던 근감소증 학회에서 저희가 소개했던 간단한 근육 태클을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이제 근육 중에서도 특히 네.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앉아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하체의 근육과 그 다음에 네. 등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이 동작을 천천히 하게 되면 근지구력 운동이 되고 네. 빨리 하게 되면 네. 아까 순발력 말씀하셨는데 순발력과 민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동작인가요? 네, 한번 회원분들도 박수를 한번 따라해 박수를 볼까요? 치시고 옆 사람과 박수 치고 옆 사람과 박수. 크게 어렵지 않은 동작 같은데 이거는. 네.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와, 이거 둘, 좋다. 셋. 네. 네. 자, 그럼 빨리 빨리 해볼까요? 뭔가 그 MTM 느낌. 빨리 해볼까요?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룹으로 한다든지 가족들과 하게 되면 저희가 순환 운동으로서 근지구력 운동과 그다음에 그 순발력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편의점에 가도 원 네. 플러스 원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근육을 증가시키면서 치매, 네. 인지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래서 네. 근력 운동을 하면서 인지 과제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번 수연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개인의 근력 강도에 따라서 무릎은 최대한 높이 올려주시면 좋지만 일단 가능하신 만큼만 올려주시고요. 네. 처음에는 양손 같이 엄지손가락 이제 앉아 계셔서 안 되니까 제자리에서 아니, 가볍게 다리만 하셔도 돼요. 풀리시면서 예, 예, 예. 예. 그래서 엄지, 엄지, 그다음에 새끼,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엄지,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네. 이게 조금 적응이 된다 싶으시면은 이제 양손을 교차로 한 손은 엄지손가락, 네. 한 손은 새끼손가락. 이게 돼요?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잠깐만. 이거 한 교수님 한번 해보세요. 저도 잘안 됩니다. 시작. 엄지손가락, 네. 새끼손가락.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같이 이게 안 나오잖아요. 된다니까. 이게 안 되는데 나해 이거. 안 되는데도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될 때. 네, 실제로 이제 동작이 익숙해지면 금방 되는데 처음에 하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리를 최대한 가능한 높게 올리는 근력 운동이고 네. 그다음에 이 인지 과제를 하다가 안 될 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네. 그때 인지 기능도 증가되는 운동이죠. 그래서 치매 예방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런 운동을 가족들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재밌겠다, 웃고 이거.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자극시키고 근육을 자극시키는 운동을 하면 근감소증과 인지 기능을 함께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엄지검지밖에 없습니까? 딴 또 거 다른 것도 있습니다. 딴거 뭔지.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응용한 동작이 있는데요. 가위바위보. 이것도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가위바위보는 사이드 스텝으로 옆으로.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네. 하시면 되시고요. 예. 처음에는 가위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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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 이건 되는데. 가위바위. 이건 돼. 이건 돼. 하나, 이건 돼. 둘. 이건 돼. 네, 여기서 셋. 이제 네. 교차를 해주십니다. 가위보, 가위보. 이게 안 되는 거야. 가위보. 아, 이게 안 되네. 난 주먹을 좋아하는데. 야, 근데 이게- 주먹하고 그럼 가위바위보 하면 안 이제 될까? 주먹이랑 주먹보, 아, 이것도 쉬워요. 주먹보, 주먹 보는 주먹보. 싶네요. 예. 아니, 근데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젊으신 분들, 인지 기능이 좋으신 분들 금방 익숙해지는데 익숙해지면 별로 뇌 기능에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강화하면서 네. 저희가 복잡한 과제를 하면 멈칫멈칫하게 되는데 네. 그때는 뇌 기능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근육을 증가시키면서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1+1 운동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근감소증 운동 예방 운동을 위해서는 크게 굉장히 유명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뭐 혹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스쿼트 앉았다 자세가 일어났다는 거 스쿼트 스쿼트죠? 자세가 있고 원래 이게 스쿼트죠. 예.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 동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런지라는 동작이 있는데요. 한 발이 이게 굉장히 앞으로. 대표적인 하지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네. 이것을 저희가 좀 그냥 이렇게 하면 선수가 아니고 아니면 굉장히 전문가들이 아니면 지겨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집에서 네. 2분하고 1분 쉬고 2분하고 1분 쉬고 하는 방법으로 그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하는 동작을 응용해서 네.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창문을 닦을 때 네. 그냥 이렇게 닦는 것이 아니라 스쿼트 동작을 응용해서 닦는 방법을 저희가 고안을 했습니다. 자, 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예, 이런 식으로 창문을 닦을 때 한 2분 정도의 창문을 닦는 것을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네. 가능한 만큼 내려가시면 되겠죠. 재미있겠다, 그죠? 네. 어.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기를 예. 이제 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소를 할 때 그냥 청소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런지를 응용한 청소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둘, 아. 셋, 둘, 셋. 예. 이런 식으로 청소 동작을 응용한 런지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정리하거나 네. 주술 때 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평상시에는 그냥 하셔도 되지만 네. 데드리프트 동작을 응용해서 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아, 들때도 있고 셋. 운동처럼. 네. 예. 네. 그래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게 네. 좀 쉽지 않은 자세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어떤 자세에 어디를 좀 중심에서 네. 좀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데드리프트 자세이고 넓적다리가 종아리 근육이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죠. 그래서 그렇죠. 하체 예. 근육을 다 저희가 평상시에 네. 종이를 줄 때 이렇게 줍기 때문에 네. 혹은 뭐 허리를 숙여서 줍는 것이 아니라 네. 하체를 숙여서 줍게 되면 하지 근력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동작들을 집에 있을 때 네. 2분의 동작을 정해서 네. 10분 정도 트레이닝을 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세 가지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볼까요? 아, 좋습니다. 자, 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2분을 쉬라고요? 2분을 이 동작을 하고 네, 1분 정도를 쉬고 쉬고. 예. 예. 안 쉬고 계속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네. 되는데요. 아마 이러면 이제 집안일도 힘든 일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집안일을 할 때 네. 이런 동작을 염두에 두시고 음.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을 2분 하고 1분 쉬고 2분 하고 1분 쉬고 하는 방법으로 한 10분 정도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네. 근육 테크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걸을 때는 보폭을 넓게 음흠. 그다음에 근육을 강화하면서 머리를 쓰고 네. 그다음에 집안일을 하면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네. 습관화하는 것이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땠습니까? 오늘 저희 그 살아있는 황금 처방전. 좋아요. 어땠어요? 일단 네. 오늘 청소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서로 바깥에서 지금 막 아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몸으로 행할 수 있어야 이게 올바른 근육이 이제 내 몸에 저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근육을 저축시켜 주신 두 분의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하면은 손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근육 테크를 잘 한다 그러면 손해 볼 일은 없고 병도 막을 수가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수님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무엇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비법이 있습니까? 예. 이 시간 토요일 날 이 시간이면 딱 아침 식사를 마쳤거나 네. 또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지금 바로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날씨도 너무 좋을 거니까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라도 걸을 수 있는 실제로 실천하는 그게 좋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왕이면 만복이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네. 들고 한 바퀴 걷는 습관 그게 사실 실천이 바로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또 근육에 대한 중요성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워낙 네. 많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알고는 있는데 오늘 또 100세 시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의 시간을 또 한 줄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공쿨을 저도 꽤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네. 공쿨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정보를 이 시간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이 정보를 듣고 난 뒤에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네. 사실은 귀에 들어왔다 나가는 정보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정보를 실제로 실천할 때 이게 내 것이 되고 역시 한번 나가서 한번 걸을 때 근육이 하나씩 한 푼씩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방송의 이야기처럼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저희가 정말 그 황금 처방전도 2개 준비를 했고 네. 그리고 또 2분의 멋진 선생님 모셔가지고 재밌으면서 운동되는 것들도 소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성호 교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TV를 끄셔도 괜찮습니다. 아 퀴즈 푸셔야 되는구나. 퀴즈만 보시고 일단 나가셔가지고 동네 한 바퀴로 싹 다녀오시면 여러분의 근육이 조금씩 저축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한성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각종 성인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신장, 갑상선, 전립선 비대증. 굳이 말할 수 없이 아파요. 계단을 오른다든지, 그다음 이제 띵걸음을 한다든지, 그다음 뭐 산을 등산한다든지 할 때 초입에 이제 올라갔을 때 그때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몸 자체에서 근육이 빠져나간다는,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넘어져서 다쳤는데 그래도 다행히 뇌는 약간 경미한 상태였었고 이 척추가 골절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좋은 교수님들, 좋은 주치님들을 만나가지고 진료를 잘 받고 잘 그렇게 도와주셔서 빠른 기간 내에 좋아졌어요. 치료는 지금 뭐 교수님께서는 일단 그 운동 부분은 꾸준하게 해서 일단 몸에 있는 근육을 좀 늘리면서 그 복부라든지 내장에 있는 비만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 부분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얘기할 때는 이 나이에 넘어졌다 하면은 다시 이제 회생을 못한다 그런 하나의 이제 그 과정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천지신명이 돌아와서 다행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돼가지고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오전 오후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제 운동을 좀 꾸준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빠른 걸음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그 정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것이 아니라 걷기 운동. 걷기 운동인데 그것도 이제 그 오래 지속적으로는 못하고 무리하게 조금 걷다가 조금 쉬고 조금 걷다가 쉬고 그렇게 하고 이 지팡이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지가 되고 힘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제 느끼고 경험했던 부분은 나이가 들수록
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갈 때 절대 조심을 하고 가급적이면 계단 이용을 안 해야 한다. 운동 같은 경우에도 뭐 교수님께서는 뭐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무조건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또 이게 또 직장 끝나고 뭐 또 잦은 회식도 있고 하니까 꾸준히 잘 안 되지만 가급적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못했던 여행도 하고 싶고 또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는 자꾸 운동 같은 것도 소심이 되고 그래서 움츠러들고 그랬는데 이제 좀 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른 방법은 없대요. 걷기 운동 그것이 내가 해보니까는 최고고. 최소한 그래도 하루에 20-30분 정도는 꼭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땀이 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야식은 절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